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네, 아침이 또 이렇게 시작되네요. 지금 6시 18분. 오늘은 좀 특이한데요. 지금도 기온이 되게 낮아요. 한 영하 6도, 마이너스 6도 정도 되는데, 지금 아침에 출발을 하면서 여러 명을 마주쳤어요.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는 이제 젊은 또 여성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주머니 한 분도 만났고, 또 아저씨 한 분만 뜀박질 하고 계시고, 예, 총 3명이 이렇게 좀 아침 활동을 하는 모습을 한 번에 그냥 확인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오늘 목요일. 와, 아마 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매일 이렇게 나와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걷는 풍부는 매일 나오죠. 오늘 97일 차입니다.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이제 자랑거리 삼을만 하네요. 지금 뭐 약간 방송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즐겨주시는 분이 없긴 하지만 일단은 97일 차입니다. 97일 동안 이렇게 꾸준히 6시에서 7시 사이 아침 활동, 그리고 날씨도 좀 썰렁한 편이죠. 지금 이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느낍니다.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안개가 자욱한 날들이 좀 많았고요. 그런 날들을 좀 이겨내면서 이렇게 아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재미난 뭐 할머니들 만났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 데리고 나온 그런 분들하고 또 인터뷰도 또 한 번씩 하고 그랬죠. 앞으로도 계속 재미나게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걷는 풍부입니다. 제가 자막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방송 화면에 좌측 상단에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요. 매일 새벽 6시 생방이라는 거, 우리 방송의 좀 특징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아프리카 TV에서는 제일 방송을 좀 안 보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풍부 방송에 조금 이제 약간 난점, 시청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방송을 길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걷는 풍부로서 걷는 시간만큼 이제 방송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방송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저번에 한 시청자분이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고. 방송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시청자들이 좀 많이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닦아서 썼고요. 자, 새벽닭 울음소리 좋고요. 오늘은 좀 약간 꽁꽁 어는 날씨네요. 마이너스 6도. 바람은 그리 심하진 않은데 기온 자체가 좀 낮아가지고 벌써부터 막 손이 시려오기 시작해요.
아, 이 장갑이 제가 언더아머 장갑으로 장만을 했는데 조금 이 추위에 대한 어떤 저항력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낀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조금 이제 방한 효과가 좀 뛰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좀 아쉽네요. 네. 그래도 자, 이거를 잘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걷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여전히 공사 현장 많고요. 이 공사가 다 끝나려면 한 1, 2년 있어야 되겠죠, 아마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공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주변에. 특히나 소음으로 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분들이 잘 좀 이렇게 공사하는 그 공사자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에 층간소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소음.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층간소음이 해결되는 그날,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 사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 그때가 되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사람, 거의 대통령 후보급 아닌가요? 층간소음 정말 21세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문제. 참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구조가 또 그렇다면서요. 기둥식 구조와 벽식 구조가 있는데, 기둥식 구조는 층간소음에 좀 강한 반면에 벽식 구조는 그대로 벽을 타고 그 사운드, 그 소음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죠.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는 벽식 구조가 많고요. 그게 이제 층간, 각 층간의 그 높이를 짧게, 더 짧은 높이로 만들 수가 있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입주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들이 벽식 구조로 이제 지어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벽식인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좀 배려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문화, 잘 배려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도 원인이 되고요. 아쉽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 20세기 예전에는 최소 아랫집 윗집은 아니더라도 옆집들하고는 이렇게 막 인사도 하고, 막 음식 있으면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어떤 말하자면 동반자 관계, 그런 게 있었는데요. 딱 이제 뭘 보면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있잖아요. 응답하라 보면은 얼마나 진짜 이웃들 간에 정이 있었어요. 특히 응답하라 1988 보면 88년도 응팔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무조건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가족끼리도 가족처럼 지내는 거를 꺼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개인한테 맡겨도 된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이죠. 사람의 성향도 있겠고 어떤 가치관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결정하면 되긴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아쉽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옆에 옆집에 사는 친구 동생 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막 맨날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져 가지고 같이 막 소풍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한두 집이 아니고 몇 집 같이 한 3집 4집 이렇게. 또 친구가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친구의 소개를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층에 살면 15층에 사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 약간 좀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사람을 소개받기 싫어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부담스러워하고 내 세계에 누군가가 따로 침투해 오는 거를 좀 주저하게 되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딱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라는 전제를 먼저 이제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게 좀 아쉬운 거 아닌가요, 진짜. 어떤 신뢰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게. 그냥 모르는 제3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전제가 돼야 그게 좋은 사회일 텐데,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금의 현실. 그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죠, 좀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어떤 문화로 이제 자리 잡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완전히 그냥 이웃사촌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사회가 다시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이제 좀 같이 이야기하고 옆집에 사는 사람들 같이 막 친구처럼 지내고 막 이렇게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좀 이렇게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또 일상이 됐고요. 이미 이거를 경험한 이상 좀 돌아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떤 대면해야 된다, 모든 걸 이제 대면해서 뭐 이런 걸 리드를 해야 된다
접촉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대면 비대면 접촉 비접촉을 요거를 아주 막 명확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그렇진 않아요. 둘 다 어떤 그런 만남의 수단이잖아요. 결국은 접촉해서 대면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비접촉 비대면으로 만나느냐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방식이거든요. 수단이죠. 물론 뭐 그 수단에 따라서 그 수단이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난다는 제일 큰 가치 면에서는 좀 서로 간에 이제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뭐 비대면을 하면은 뭐가 안 되고 대면을 하면은 뭐가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약간 그런 생각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좀 어려운 과정이라는 건 압니다. 어떤 수단이 그 가치를 좌우할 때도 있잖아요. 보면 그 수단 자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붙여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그걸 읽고 또 답장을 쓰고 막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전화를 거는 거, 그 다음에 화상 채팅을 하는 거, 다 좀 그 의미성이 달라지잖아요. 그 할 때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 개인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참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뭐 일을 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될 때, 그럴 때 향수병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아마 무작정 그냥 나는 이렇게 해외 타국으로 와가지고 참 나는 외롭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참 고통스럽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내 고향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는 그 고향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약간 메타버스 같은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다. 나는 뭐 언제라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뭐 그냥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을 뿐이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죠. 지금 트럭을 만나기도 했고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비켜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희한해요 진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뛰어가가지고 해야 되겠네. 또 트럭이다. 자, 뒤로 가고요.
트럭이 오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오늘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10명쯤 본 것 같아요. 보통 진짜 뭐 한두 사람 이렇게 볼 때도 많았는데요, 오늘 목요일이라서 그런가요? 맞아요, 희한하게 목요일은 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이 거리 풍경. 거의 사람들하고 막 마주치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럴 정도예요. 지금 한 10명 이상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일을 뭐 하는 거겠죠. 지금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방송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풍구, 최근에 트럭들을 좀 피하고 있죠. 트럭을 좀 잘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좀 틀어서, 맨날 직진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방향을 바꿔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좀 어둡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자체가요, 결국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좀 눈에 띄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맞거든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 그 자체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은 뭐 코로나 뭐 확진자 많이 발생하고 좀 그러고 있긴 한데, 물론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은 이제 그거에 대한 관리는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만 어떻게 옛날처럼 막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못하는 것 자체가 좀 지금 사람들로서는 거의 뭐 2년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그 2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진짜. 와, 진짜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는 게 진짜 정말 참 미래의 일이었는데 2021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2022년이 또 당장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사람들의 이제 걱정은 계속 이제 이렇게 지내야 되나, 이런 제한된 환경에서 뭔가 속박돼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사람은 또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극복을 하는 그런 생명체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예전에 뭐 리더십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도 좀
많이 했는데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낙천적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을 가진, 그냥 타고난 거죠. 그거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낙관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내가 스스로 이 상황을 딱 이제 극복을 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계속 수련을 해야죠. 단련을 해야죠. 네. 어떻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 이런 판단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진짜 위기는 기회인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이는 사회,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이 좀 사회적 자본이 많이 쌓이는 그 수준이 대단히 높은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조금씩 좀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딱 내가 요거를 다 이제 독차지하려고 이러지 말고 좀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어느 분야든지 간에 경제 분야, 무슨 교육 분야, 다 그런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경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아쉬움이 있죠. 경쟁을 하더라도 뭔가 딱 어떤 목표 의식에 따른 선의의 경쟁, 그래도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참 이런 게 어렵죠.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냥 무제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일종의 뭐 종교의 가르침 이런 비슷한 거잖아요. 좀 선교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숭고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까지 오른 그런 분들도 있겠죠. 어떤 종교인들이라든지 정말로 그런 이제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응분의 대가는 필요하다. 무작정 어떤 사랑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사회 자체를 흐려놓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를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보고 배운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특히 자식들, 주변 인물들. 그걸 보면서 자라고 이게 당연한 건지를 알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물론 법이 있습니다. 그런 윤리가 있고요. 근데 그 법이나 윤리, 특히 법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하나하나 이거 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상황까지. 그러면 그거를,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진짜 상식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그 상식이 다들 달라서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할 거고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끝이 없죠. 끝이 없는 게 없다는 게 진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 완전히 마무리,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계에 도달, 유토피아에 도달한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거 사실 필요한가요? 유토피아 자체가 필요한가요? 유토피아를 향해 이렇게 이제 다가가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이 된 존재가 아니고 되어가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항상 중간중간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딱 이제 진솔하게 이제 대화하고, 여기서도 드러나죠. 자기 객관화. 내가 정말 여기 나에 관해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제3자적인 관점에서도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그 공정한 문제에 이제 다가서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 조금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 배려, 좀 이런 게 있으면 조금은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와, 오늘 좀 썰렁한 날씨네요. 날씨 자체가. 딱 제가 이 셀카봉을 들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잠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이 시려 와가지고 잘 들고 있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자주 손을 바꿉니다. 오른손에서.
화면이 오른쪽 왼쪽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머니에 좀 손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이제는 왼손을 집어넣고요. 지금 제 옆에 막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거의 한 20명 만난 것 같아요.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좀 다가와서 그런가요? 12월 23일 벌써 이제 내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즐거운 일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진짜 옛날 같았으면은 딱 이렇게 시내에 딱 나가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지면서 어딜 가나 막 실버벨 듣는 사이로 그런 음악들 울려 퍼지고 이랬었는데요.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공사 현장이 있어가지고요. 차량 운행이 많습니다. 차들이 막 급히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일정을 지금 시작하는지. 이 분들도 딱 크리스마스 맞이해가지고 가족들이나 아니면 연인이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재미나게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자, 횡단보도 건너주고요. 자, 지금 시간이 6시 56분. 이미 5,000보 정도 걷고 있습니다. 오늘 경로를 좀 요리조리 틀면서 약간 오르막을 2번을 이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오늘 12월 23일 드디어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낮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해가 점점 길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죠? 하지까지 그렇죠. 6월 한 20일경 6월 20일, 21일, 22일 한 그 정도.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계절별로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계절이 다양하잖아요. 특히 좀 분위기 있는 분들은 막 가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딱 막 바다도 가고 막 헤엄치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해가지고 스포츠
해양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막 여름 좋아하고, 또 이 겨울 스포츠 또 좋아하는 사람들 겨울 좋아하고, 막 스키나 보드 같은 거. 근데 풍부는 봄을 좀 좋아합니다. 봄. 계절 자체로만 따지면 봄이 좋더라고요. 저는. 점점 날이 좀 따스워지면서 따뜻해지면서 점점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면서 좀 온화해지면서 사람들 마음도 겨울 동안 좀 이렇게 차가워졌던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조금 약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봄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특히 학교 다닐 때 이제 새 학년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막 한 번에 많이 만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어떤 봄의 분위기, 봄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 점점 날이 풀리면서 이렇게 약간 따사롭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정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 봄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던 풍부였습니다. 이제 7시 됐고요.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일찍 이렇게 아침 활동하는 방송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네요. 오늘 방송, 자,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이렇게만 활동하실 때 복장 이렇게 잘 챙기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바이.